옆에 있는 경제발전소. 시민과 함께 공부하는 경제시사 프로그램 경제발전소 박연미입니다.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평균대 위에서 딱 중심 잡는 법 배워보겠습니다. 따져봅시다. 오늘은 나라살림연구소 이상민 수석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저희 도시 얘기하면서 시작했는데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도시는 어떤 건가 궁금하기도 한데 슈퍼 예산 우리가 얘기 마무리 못 지은 게 있잖아요. 예, 어제. 예. 이것도 결국 도시를 짓고 사람들 살기 좋으라고 쓰는 돈인데요. 예. 매년 늘어나는 정부 예산 이게 빚더미 하는 거 아니냐, 계속 늘려도 되는 거 계속 늘리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이건 어떻습니까? 그렇죠. 이게 지금 무조건 빚을 지면은 뭐 그만큼 부담이 생기는 건 어쩔 수 없는데, 근데 우리가 무조건 항상 좋은 것만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빚을 지면은 단점도 분명히 있지만 빚을 안 졌을 때의 단점도 있다라는 생각도 우리는 해야 되는 거고요. 요즘처럼 경기가 안 좋을 때 정부가 돈을 안 쓰면은 돈을 쓸 수 있는 주체가 없거든요. 그래서 내수가 안 좋아지면은 국가의 세수입도 또 줄어드는 그런 악영향이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어렸을 때 마당에 있던 우물 거기서 물 기를 때 그 펌프 있잖아요. 예. 거기에 넣는 마중물 그 물 한 바가지가 지금 재정의 역할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 그럼 오늘 주제로 넘어가 보죠. 오늘의 따져봅시다는 세금 얘기네요. 예, 맞습니다. 양도세 준비해 오셨는데 양도세는 정확히 말하면 양도소득세잖아요. 예. 근데 요거 설명 잘못하는 언론이 그렇게 많아요? 예, 제가 언론들을 보면은 그 거래세와 보유세를 설명하면서 이 보유세는 좀 높이였으니까 우리가 거래세는 낮춰야 된다. 그래서 양도세도 좀 낮춰야 된다라고 설명하는 언론들을 간혹 보는데요. 근데 양도세라고 하면은 그 양도할 때 내는 세금, 그래서 거래세처럼 어감이 느껴지기도 해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상행위에서는 사람들이 그렇게 인식할 수 있죠. 그렇죠. 네. 그런데 양도세는 꼭 마치 양도할 때 내는 세금 같지만 플레임은 양도소득세 아닙니까? 그러니까 양도할 때 소득이 만약에 발생했으면 내는 세금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양도 차익이 없다면은 당연히 양도소득세는 0원인 거고요. 양도 차익이 생겨서 그러니까 산 가격보다 판 가격이 더 비싸서 그 차익에 대해서 소득이 생겼으면은 그 소득에 대해서 내는 세금이 양도세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양도세가 양도소득세다. 그럼 소득세라는 말은 잘 많이 들어요. 뭐 그렇죠. 근로소득세, 사업소득세, 옛날에 뭐 갑근세 이렇게 부르기도 맞습니다. 했습니다만 이거랑은 어떻게 다릅니까? 정확하게 원칙적으로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는 소득세 기본 세율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 양도소득세 내는 기본 세율과 사실은 원칙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근로를 해서 1,000만 원을 버나 아니면은 내 주택을 팔아서 그 양도 차익이 1,000만 원 생기나 거기에 대한 해당하는 세율은 똑같은데, 근데 사실은 원칙은 똑같지만은 실제 법을 보면은 오히려 1세대 1주택은 양도세가 없는 것이 또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근로를 해서 사업을 해서 소득이 생기면은 당연히 세금을 내잖아요. 그런데 1세대 1주택자가 양도를 해서 집을 양도를 해서 소득이 생기면은 그 비과세가 오히려 기본이죠. 그렇게 따지면은 이게 거래세 개념으로 보면 안 된다는 말씀인데 1주택자 면제 요거하고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소득은 뭐 원천징수를 하니까요. 이 형평성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다는데 이건 무슨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돈을 벌었다 하면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뭐 근로해서 돈을 벌든지 사업해서 돈을 벌든지 아니면 주식 투자, 부동산 투자 이 네 개가 우리가 돈을 버는 사람들의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네. 근데 근로해서 돈 벌면 당연히 세금 내죠. 그리고 사업해서 돈 벌면 당연히 세금 내죠. 근데 주식해서 돈 벌면 세금을 안 내요. 뭐 거래세는 약간은 있지만 그 상장 주식 양도차익은 기본이 현재 비과세입니다. 그런데 또 부동산 투자, 특히 내가 1세대 1주택자 같은 경우는 이 기본적으로는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근로에서는 세금을 내고 근데 이 부동산을 2세대 1주택자는 세금을 내지는 않는데요. 근데 물론 예외는 있죠. 그러니까 9억 원 초과하게 9억 원 기준이 이게 고가주택 기준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9억 원을 초과해서 생긴 양도 차익에 한해서만 1세대 1주택자는 세금을 냅니다. 양도 차익이 9억 원을 넘을 때. 양도 차익이 9억 원이 내는 것이 아니고요. 집값이 공시가격 기준으로 9억 원을 넘을 때. 양도가의 기준으로 9억 원이 넘을 네. 때 그 9억 원이 넘을 때 양도 차익을 다 내는 것도 아니고 집값
그 양도가액 기준 9억 원이 넘을 때 9억 원 넘는 부분만 한정해서 이 세금을 내는 거거든요. 아, 내가 집을 팔았는데 그 팔린 가격이 9억 원을 넘으면 그렇죠. 9억 원을 넘긴 그 가격 가운데 내가 살 때보다 이득 본 게 있으면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만 세금을 낸다. 제가 간단하게 한번 계산해 봤어요. 한 10년 전에 5억 원을 주고 산 주택을 내일 10억 원 주고 판다. 그러면 5억 원의 양도 차익이 생겼잖아요. 그렇다면 5억 원을 벌면 세금을 얼마 낼까를 계산을 해 봤더니 한 40만 원 정도 세금을 내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보면은 우리가 근로소득 을 통해서 5억 원을 벌면은 정말 어마어마하게 세금을 낼 텐데요. 그런데 이 집을 통해서 1세대 1주택자 같은 경우는 한 5억 원 벌고 40만 원 세금 내면은 사실상 굉장히 부담이 없는 거죠. 그렇군요. 증권을 거래할 땐 증권거래세가 있고 일단 대주주에 대한 그 과세 기준은 점점 강화된다는 점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보유세를 높이고 거래세를 낮추자 이런 주장에 대해서 그럼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이 표현이 정확하지 않다고 보시는 거네요. 그 원칙은 맞는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보유세를 높이고 거래세를 낮추는 자라는 원칙은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위해서 굉장히 필요한 원칙인데요. 근데 문제는 거래세는 양도소득세가 거래세가 아니라 취득세가 거래세인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취득세는 지금보다 좀 더 많이 낮추고 보유세는 약간 더 올리는 것이 더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여러 가지 고민해 볼 생각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뭐 부동산 사고 파는 문제는 사실 전 국민이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 저희가 받아서 함께 전해드리고 고민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균형 있는 시각으로 경제기사 파헤쳐보는 따져봅시다. 나라살림연구소 이상민 수석위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